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엠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참 사람이 보면요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6시 50분인데요 좀 평상시보다 한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이제 의지가 보면은 그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또 움직이고 또 나와서 하게 되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최근에는 보면요 이제 어떤 현장들이 많이 생겨나냐면, 이제 극과 극으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곳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분양이 잘 안 되고요. 잘 되는 곳들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중중하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지식산업센터가 시장이 정확히 양분이 되었는데, 이런 현상을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전에 이 리먼 사태 때는요 어떤 이제 특별한 변수였잖아요. 어떤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그때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런 현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중에도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렇게 수요자층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자층은 굉장히 넓어졌고, 또한 이제 공급되어지는 물량도 사실은 많죠. 그러면서 어떤 게 진짜로 맞는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모습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과거를 자꾸 이제 되돌아보고, 모든 역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역사 자체가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현재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과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먼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는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행사들이 기본적으로 분양 수수료를 많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입주하는 기업체에게 좀 특별한 좀 혜택을 좀 되게 많이 줬습니다. 당근들을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들이 되게 많았고, 너무나 많은 현장에서 이거를 분별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특별한 효과가 없이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곳들, 분양이 안 되는 곳은 뭐 당연하죠.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 1차적인 조치 자체가 그냥 뻔합니다. 이제 팔으려고 이렇게 대행을 맡겨놨던 그 회사를 너네들은 못 파니까 다른 회사로 일단은 1번은 대행사 교체를 하죠. 그러면 대행사 교체를 하게 되면 100% 이제 조건이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분양을 할 때보다 이제 아예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아예 내용이 달라서
이제 조금 분양 대행 수수료가 올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를 뭔가를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분양을 촉진책을 쓰겠죠.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적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느냐, 이 정도가 한번 드려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절에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도 거의 한 25% 할인 정도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25%.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돈을 못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망가져서 한꺼번에 이제 이거를 부실 채권이 되어 갖고 한꺼번에 통매각을 하게 됐을 때는 한 35% 정도까지 이렇게 DC를 해서 통매각을 했던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도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그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이렇게 부실 채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NPL로. 그 다음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 20-30%의 할인율을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분양 대행 수수료가 조율이 되고, 요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양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폭은,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한 15% 정도, 분양가의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할인을 받든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받든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15%, 10%, 15% 정도만 현재 시세에서 싸게 산다고 한다고 하면, 거의 그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는 개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들의 보통 기본적인 마진이 한 15%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좀 많은 경우가 좀 더 되는 경우가 있고, 거의 한 15% 왔다 갔다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를 싸게 산다고 치면 거의 토지가하고 건축비만 내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물건들 자체가 위치가 좋고 뭐 투자 가치가 좋고 그런 곳에 사실 나오게 되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이제 이럴 때 노려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노려볼 수 있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은 적극 노려볼 수 있다. 실수요자들은 이럴 때 자기 자금도 조금 덜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이럴 때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실수요자들 자체가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개념이니까 특별히 어떤 더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기 사업하고 맞는 쪽에서 분양을 받아도 되거든요. 저는 실수요 기업은 뭐 자기 컨디션에 맞게 분양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실수요 기업들 자체가 대부분 어떤 투자 목적으로서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지는 않아요. 이제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그냥 필요에 따라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냥 올라갔을 뿐인데, 이거를 아예 어떤 이렇게 가치적인 부분을 먼저 놓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이렇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도래를 하게 되면 이런 실수요자가 많이 덕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상황을 잘 이렇게 보셨다가 그런 현장이 나오게 되면 실수요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움직여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입지가 괜찮은 쪽이나 이런 쪽들이 나타나게 되면 투자자들도 한번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가면서 좀 늦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 1시간 늦었다고? 엄청 차가 막히는데, 이제 뭐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양분화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 되는 쪽들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지금 많은 자구책들을 쓰고 있고, 되는 쪽들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가고, 이렇게 단번에 끝나는 현장은 분명히 없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런 경기나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의주시했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도움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이렇게 또 모니터링 하시고, 저도 이제 변화되는 현장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현장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영상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사실 아침 이렇게 좀 맹설수설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1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씻고 4시 반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비몽사몽인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나마도 조금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으니까요. 바라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